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위메이드의 외국인 풀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JP모건도 몰빵 중인 메타버스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 진행하기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9,4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구독자 이벤트에서는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급등을 잡을 수 있는 이 매매법을 무료로 제가 자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을 무료로 받고 싶다, 나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위메이드의 외국인의 풀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JP모건도 집중 투자 중인 메타버스 저평가 대장주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일단 시장 반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4% 이상 크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를 넘어서는 우상향이 나와줬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러시아 크림반도 군사훈련 종료, 병력 철수하고 있다라고 속보를 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란 전쟁할 생각이 없어. 싸울 생각이 없어. 너네가 나토만 포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군대도 철수시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철수를 시키고 있고요.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위기감, 16일 날 바이든이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 밀고 있던 증시를 반등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영국 가디언 우크라이나 인테르팍스 통신을 이용해서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바로 철수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군의 철군 사항을 담은 영상까지도 공개를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벤 윌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군대가 철수했다는 증거는 아직은 못 봤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100% 믿을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일단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러시아가 일단은 철수를 했다라고 이슈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는 본 적이 없다. 눈으로 봐야 좀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6일 바이든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시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사그라들 듯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6일도 안 지났는데 그냥 군대 철수했네? 그럼 안 싸울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도 줏대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16일이 지나고 나서야 유럽이나 미국이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3월 중순 FOMC까지는 증시의 완전한 급반등이나 상승보다는 증시의 완만한 상승이나 횡보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바로 이 시장 안에서 위메이드의 외국인 풀매수가 들어온 시점에서 충분히 저평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메타버스 종목 공개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메이드 상계 팩트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폭풍 매수에 코스닥이 4.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샀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뭔 소리냐? 외국인의 폭풍 순매수에 코스닥이 나흘 만에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최근 주가가 급락한 위메이드를 비롯해 코스닥 게임주나 바이오주를 많이 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인적으로 게임주는 NFT 때문에 산 것 같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ACR이라고 하죠. 우리가 미국 아마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AACR이나 아니면 NFT 이 두 가지 이슈를 보고 저가에 좀 매집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코스닥 강세 주인공은 외국인은 최근 나흘간 이어진 하락장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게임주와 바이오주를 주로 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위메이드를 144억 원 규모로 순매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산 기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를 외국인이 정말 많이 사면서 과연 주가가 얼마나 뛰었냐? 뭐 12% 나와 있지만 최고가 대비해서는 12%가 아니죠. 위메이드를 확인해 보시면 주가가 오늘 12%지만 고가까지 보면 15%까지도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NFT 관련 또는 코인 관련해서 매도 이슈로 좀 강한 하락세나 급락이 이어지는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이 최근에 급락 이후에 외국인의 풀매수에 이어서 반등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 위메이드의 수급입니다. 사실상 최근 들어가지고 위메이드의 외국인 매도세가 말도 안 되게 좀 끊임없이 나아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의 매수는 있었지만 외국인의 뭐 순매수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자 보면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의 태도와는 조금 다른 이게 연일 순매수 나온 적이 없었는 최근 3일 연속 시장이 빠질 때 순매수가 나와주면서 위메이드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우리가 흐름을 뭐라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및 이 우리가 흔히 P2E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으로 돈을 버는 이 NFT 관련된 기업의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외국인의 순매수, 외국인의 풀매수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위메이드의 입장은 어떠냐? 우리는 자신 없는데, 우리는 안 할 건데라고 하면은 답 없는 거잖아요. 그럼 위메이드의 입장은 어떤가요?라고 하니 보겠습니다.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입니다. 주가 하락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까 아니라 우리 문제가 없어. 이거는 그냥 시간적인 문제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간 거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진 거니까 이건 해결에 따라서 적정 주가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주가 폭락에 대해서 입을 열었고요. 16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흔히 P2E 게임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나 NFT에 우리는 뭐 1등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주가 하락은 시간이 해결해질 문제고 컴투스 등 타 게임사들도 블록체인 게임 시장 진출을 잇따라 선언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1등을 할까란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는 1등이다라고 강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 약 36%가량 급락을 하면서 95,800원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체 가상 자산 위믹스 유동화 매출이 4분기 총 매출의 64%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위믹스를 유동화 시켜가지고 생긴 돈이 사실상 가장 많이 생긴 돈이라는 거예요. 얘네가 게임을 해서 아니면 게임을 뭐 팔아가지고 게임에 아니면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번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논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믹스 유동화 매출을 특정 달에 몰아서 올리는 것은 분식회계 이거 가능하지 않다. 연말이 되어서야 위믹스로 발생한 수입과 유동화에 대해 회계적으로 적립돼 그거를 계상한 거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게 한 방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계상을 한 게 그때인 거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분식회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르보 글로벌 매출과 위닉스 플랫폼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초기 시장인 만큼 매출 규모보다는 추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1억을 벌더라도 또는 그냥 정적인 기업에서 10억을 벌더라도 내 10분의 1로 뒤져지네. 이게 아니라 1억이 2억이 되고 4억이 되고 8억이 되고 16억이 되고 32억이 된다면 5년 뒤에 32억을 버는 회사가 낫지 매년 10억 버는 회사보다 이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은 우리는 성장성 있는 기업이고 주가 우상향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믹스 보유량 2%를 1, 2주 내에 매도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전체 유통량이 아닌 보유량만 소각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기적 가격 부양을 위한 게 아닌 생태계 성장 시 코인 홀더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위메이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NFT P2E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사 매력 충분한 위메이드 플랫폼 기업 성장세 지속된다.
라는 부분인데 위메이드 말고도 다른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2021 게임 사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이루며 게임 기업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한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기반, 그러니까 P2E 게임, NFT, 그 다음에 이 위믹스 코인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 과연 이게 확고히 될까라는 고민이 아까 있다고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게임 매출이 약 2,327억으로 전년 대비 226%, 약 몇 배? 3배가량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암호화폐 위믹스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게임 실적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게임 성장세도 200%씩이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뭐 위믹스로 많이 났어요, 대박 났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게임 매출도 엄청 늘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고, 이런 호실적인 배경에는 블록체인 게임, 아까 P2E 게임에서 돈 버는 거, 그 게임이 돈을 벌어줬다라는 거예요. 몬스터 수집 등 단순한 방식을 구성됐던 기존의 블록체인 게임실에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 장르를 도입을 해서 동시 접촉사 수가 미르4입니다. 1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 친구가 게임에 관심 많은데 이 미르4에 대해서 왜 얘는 뭔데 맨날 게임이 상위에 있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메일에서 만든 게임이다. 근데 왜 상위에 있냐 맨날 재밌나 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가 개인적으로는 위메이드의 저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게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위믹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글로벌 흥행과 함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사업은 4분기 전분기 대비 약 500% 이상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200%든 500%든 50% 20%가 아니라 3배, 4배, 5배 이상 뛰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게임 플랫폼에 대한 매출은 35억입니다. 이거 얼마 안 났어요. 매출 자체는 얼마 안 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약 한 분기 만에 얼마? 500%가 성장한 거야. 한 분기 만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분기 대비. 왜 성장성이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5배씩 뛰진 않겠지만 2배씩만 뛴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성장성이 이어지는 거죠. 위에 뭐 솔직히 말하면 2,300억 많이 뛴 거지만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면 2,300억 뭐 잡는 거 일이겠습니까? 뭐 일도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사업 개척자로 국내 규제로 인해 곱지 못한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묵묵히 열심히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위믹스 플랫폼 지표고요. 뭐 800%, 870%, 826%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성장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블록체인 게임의 성장은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사업도 성장하고 다 같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위메이드가 실적도 성장하고 그다음 위믹스 코인 플랫폼 관련된 사업도 성장하고 다 200%에서 많게는 얼마 500%까지도 성장했구나. 그 우리는 뭐다?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이 풀매수가 들어갔고 더불어서 이번에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30% 이상 급락할 만큼 급락했고 그다음에 장영국 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대감이 충분히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대표니까 그래서 메타버스나 NFT의 당연히 성장성을 얘기하는 거지. 대표가 아니면은 성장 안 할 것 같으면 안 한다 하지 않겠냐? 이거 진짜 이거 믿을 만한 거예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에는 국민연금입니다.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기관이죠. 특히 우리의 시장을 주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주식 가치가 70조에 육박을 하는데 과연 어디다가 돈을 넣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이지 않았으면 국민연금이 안 넣었겠죠.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처럼 단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손이 작은 그런 기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얼마씩 넣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총 지분 가치 전 분기 말 대비 약 5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등 대형 기술주의 지분 가치도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가 20개 종목을 추가로 편입해 총 70조 원을 연기금이 샀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70조 원을 들고 있는 건데 그럼 이 70조 원 안에 가장 비중이 많이 들어간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말 약 62조 8,887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
약 6조 원 가까이 증가한 액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봐서 비중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4분기 미국 주식 총가치가 10% 가까이 늘어난 것은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화랑을 보였기 때문이고 뭐 S&P라든가 기술주들이 특히 빅테크들이 상승을 해서 돈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뭘 샀는데 라고 하니 4분기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전분기 대비 40% 증가한 10억 3,831만 달러였고 그중에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를 뭐 많이 사서 수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4분기 국민연금이 보유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 가치도 막 22%, 17% 증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금 메타버스로 시장을 진출을 나아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오케이. 메타버스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있어요? 분리자들을 50조가 넘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메타버스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를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 있냐? 메타버스 이 관련된 대장주죠. 메타 플랫폼스. 바로 페이스북의 지분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바로 페이스북까지도 지분을 들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기금은 이 국민연금은 테슬라, 엔비디아도 뭐 안 엮여 있다면 안 엮여 있다, 뭐 엮여 있으면 엮여 있다 하겠지만 사실상 대표적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페이스북까지 해서 메타버스에 좀 치중된 투자, 특히 기술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보시면은 대형 기업들 중에서도 메타버스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높더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원래 대형주잖아요. 이걸 메타버스로 엮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이 메타버스로 나아가는 게 성장성이 없다,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익절하고 나왔겠죠. 아니, 매도하자. 뭐 이 쓰레기 같은 사업을 하냐. 하지만 계속해서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거의 절반 이상의 지금 지분이 다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으로 나아가는 기업들이거든요. 이 국민연금도 메타버스의 성장성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대략 70조에 육박하는 돈들 중에 대부분은 기술주, 그 중에서도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투자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국민연금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에 관심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해외 투자사들은요. 해외 인베스트먼트, 해외 운용사들은 어디에 투자하나요? 우리가 사실상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사가 있다면 바로 캐시우드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고요. 이 캐시우드는 우리가 돈나무라고 부르는 누나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테슬라나 아니면 우주 ETF를 매수를 하고 매매를 했었던 그런 이제 운용사입니다. 이 운용사를 봤을 때 뭘 샀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보니 돈나무 언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 캐시우드니까 돈나무인 거예요. 폭락에 이번에 급락할 때 뭘 샀어요? 5천억 원을 긁어모았습니다. 증시 대폭락이 나와줄 때. 그러니까 무슨 종목을 긁어 모았을까?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을 가진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가 새해 1월에 급락이 나올 때 바닥에다가 주워 담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뭘 주워 담았냐라고 하고 보니까 바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그리고 모바일 결제 업체인 블록 그리고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 등 고성장주를 약 4,798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로블록스와 블록, 로빈후드는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만들었고 약 최소 25% 이상 급락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서 산 부분이고요. 캐시우드의 지분에 들어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 캐시우드가 보기에도 이번에 급락에 로블록스가 저평가됐다. 이제 반등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매수를 한 거예요. 캐시우드가 얼마를? 5천억을 샀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1억, 2억 사는 게 아니에요. 자사주 매수하듯이 사장이 자사주 매수하듯이 5억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5천억씩 갖다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우드도 메타버스에 대한 성장을 충분히 이번 급락에서 느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여유가 있었지만 메타버스에 투자 중인 우리 캐시 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캐시 우드도 어디 투자하고 있다?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있구나. 국민연금이랑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메타버스가 지금 사실 NFT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P2E 같은 경우에도 다 NFT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규제 들어가면 어떡할래요?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거래소에서 규제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규제가 들어갈까라고 보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픈시처럼 NFT 거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오픈시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사설 거래소죠.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사설 거래소가 라리블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시라고 있습니다. 이 오픈시랑 라리블 사설 거래소를 제외를 하고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조금 공식적인 거래를 해보자라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NFT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오픈시, 라리블 등 기존 NFT 거래소와 경쟁하는 가상화폐 NFT 거래소가 되길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누가? 뉴욕 증권 거래소가 제출한 서류에서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나도 이걸 만들래요. 그래서 뉴욕 증권 거래소는 NFT를 팔 수 있는 거래소와 자사 브랜드의 가상화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쿠팡과 스포티파이를 비롯해 6개 신규 상장 기업의 최초 거래를 기념하는 NFT를 발행을 했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뉴욕 증권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추진 중이다. 확인됐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가 보다 공식적으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이 거래소를 추진 중이다라는 게 팩트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방금 얘기한 게 이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쿠팡 NFT를 만들었고요. 이게 언제냐면은 2021년 4월 13일입니다. 약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된 이슈인데 이미 뭐 작년부터 어느 정도 밑밥을 깐 거죠. NFT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부터. 가상화폐 열풍 속에 NFT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뉴욕 증권 거래소가 쿠팡을 포함한 6개 기업의 최초 거래를 기념하기 위한 NFT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뿐인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첫 NFT를 뉴욕 증권 거래소가 발행을 했고요. 사실 뭐 대단한 의미를 둔 건 아닙니다. 쿠팡 외에 로블록스, 스포티파이, 스노우플레이크, 유니티, 도어대시 등 6개 기업의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자본시장을 상징하는 뉴욕 증권 거래소가 NFT를 발행함에 따라 NFT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얘네가 인정한 거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NFT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행했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NFT를 인정받고 이제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2021년 4월 13일에 이거를 발행을 했는데 이걸 언제 거래소 추진을 2022년 2월 16일 약 10개월이 지난 뒤에 거래소 추진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다? 공식화됐다.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공식화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문제될 게 이제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NFT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메타버스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오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디즈니도 메타버스에 올라타 담당 임원을 따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도 메타버스에 올라타 담당 임원 임명이라고 기사가 떴고요. 보시면 미국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밥 차펙 디즈니 최고 경영자는 마이크 화이트를 메타버스 사업 전략을 지휘할 수석 부사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화이트는 디즈니의 메타버스 사업부인 차세대 스토리텔링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도 NFT에 진출, 메타버스에 진출하기로 공식화를 했다라는 거죠. 화이트는 디즈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유통그룹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했던 직원인데 이게 부사장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펙 CEO는 메타버스 사업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낼지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화이트 임무는 메타버스 같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것. 이게 간단합니다.
이 디즈니랜드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블록스나 아니면 제페토나 뭐 이런 가상 공간에다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미키마우스가 뛰어다니고, 예? 거기에 뭐 아이언맨이 날아다니고, 거기에 뭐 헐크가 날아다니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안 가보겠습니까? 가보겠죠. 이렇게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뭐 그런 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결정은 전 세계 기업들이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다라는 거고, 페이스북도 메타에 투자를 한 상태고요. 가상세계 하드웨어에 약 11조를 투자를 한 상태죠. 월마트도 메타버스에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디즈니도 나도 빠질세라 NFT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사업에 진출 중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근데 콘텐츠 업체 아니냐? 콘텐츠 업체들은 투자할 수 있지. 하지만 투자사는 하고 있나요? 투자사들까지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서 JP 모건이 메타버스에 진출을 했습니다. 디센트럴 랜드라고 해서 가상부동산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 세계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당히 유명한 이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하나에 팔릴 때는 막 몇십억, 10억, 20억이 팔리기도 하는 그런 가상 부동산 게임이에요. JP 모건이 글로벌 투자 은행 중 처음으로 메타버스에 진출을 합니다. 처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죠. 향후 가상 부동산 시장에서도 신용, 모기지, 임대계약 등 실제 계약과 유사한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고요. JP 모건은 글로벌 투자은행 중 처음으로 플랫폼 디센트럴 랜드에 오닉스 라운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닉스 라운지는 JP 모건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담 사업부의 명칭이고요. 이 오닉스 라운지는 디센트럴랜드의 메타주쿠 내에 들어섰습니다. 메타주쿠는 일본의 하나주쿠 쇼핑 지구의 가상 세계 버전이고요. 그러니까 가상의 일본 지역입니다. 오닉스 라운지 1층에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 경영자 CEO의 사진이 걸려 있고 2층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JP 모건은 메타버스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도 함께 내놓으면서 가상 부동산에서 신용 모기지 임대 계약 등 실제 세계와 같은 서비스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담보 관리가 작동될 수 있고 전통적인 금융회사보다는 탈중앙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가상 게임 환경은 각 가상 세계 인구, GDP, 게임 내 통화, 디지털 자산, 그래서 세계 경제와 병행하는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국경 간 거래, 외환, 금융자산 창출, 안전 유지 등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이 메타버스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 세계와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서 해킹하고 뭐 범죄 저지르고 그럼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고객들의 관심이 크고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잠재력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나가서 우리는 성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JP 모건 또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충분히 뭐라고 했습니까? 메타버스 NFT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장성이 나아지고 있구나. 특히 외국인이 이번 급락에 NFT 투자를 쓸어 담았다라는 거는 우리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번 급락에 샀으니까. 그 우리는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메타버스 NFT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뭐 많이는 없고요. 몇 개 정도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NFT 메타갤럭시아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고요. 두 번째 다날입니다. 세 번째 컴투스 홀딩스, 우리가 NFT B2E 게임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다음 이번에 NFT 시장에 진출한 YG 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NFT 시장 진출을 했고요. 상당히 저는 좀 저평가된, 그러니까 하락이 조금 나왔던, 좀 하락세가 이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 다날, 컴투스 홀딩스, YG 플러스, 크래프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주가가 한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좀 저점을 찍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NFT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발표 나온 상황만큼이나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상장 이후에 뭐 말도 안 되는 우하향을 겪은 이후에 다시 저점에서부터 추세 전환을 어느 정도는 좀 나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 급락 안에서 좀 시장을 주도할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강의 자료 이거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주실 수는 없나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또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줄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실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어플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이 어플에서는 당일 리얼 추천주, 당일 종목 급등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급비 분석은 시황입니다. 다 무료고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강의 자료입니다. 다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무료로 신청 가능하고요. 리얼 추천주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라고 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에서 제가 감사합니다. 3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다양한 보조지표 등을 통해 급등 포착하는 방법을 강의 자료로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주식 보조지표 급등 매매법 강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받아가냐? 첫 번째,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꼭 누르셔야 돼요. 구독자들한테만 주는 거니까 구독을 눌러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의 어플에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다시는 분들한테만 드린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 댓글에 참여 완료, 참여하면 이미 400분이 넘게 하셨습니다. 유튜브가 아닙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의 이 글에 이 어플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달아주셔야 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어플 댓글에 참여 완료 하시면 끝입니다. 다 무료거든요. 조금만 귀찮으면 되는 거니까 꼭꼭꼭 해주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2월 10일, 2월 27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16일, 15일, 14일 추천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던 1월 같은 경우에도 승률은 66%, 70% 나왔으니까 16%, 6%, 21%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2월 17일 추천주도 무료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기술적 분석을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최근에 오늘 비트코인 올라갔죠. 왜 올라갔는가 또는 어떤 이슈 또는 어떤 종목이 있는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자료를 올려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천연가스든 비트코인이든 테마주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무료로 자료까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서 구독자 이벤트까지도 다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3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